간단하게 이전에 수업할 때 말했던 명제에 대한 정리하고 유형 5번부터 쭉 풀어볼게. 너네가 노트 같은 걸 펼친 다음에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일단 집합이라는 걸 처음에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명제라는 걸 배웠고, 명제 안에 배우다가 조건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집합이라는 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면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계절의 모임 우리 적을 수 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애들이 집합인 거야. 근데 뭐 키가 160 이하인 애들 모여라 하면 우리 반에서 막 애들 이름 적을 수 있어. 근데 키가 작은 애들을 모여라 하면 작다는 기준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분명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적을 수 없지. 그럼 얘는 집합이 아니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명제란 무엇인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돼. 문장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는 문장을 읽고 이게 무조건 참이야, 무조건 거짓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는 4의 약수이다. 무조건 맞는 말이지. 그럼 얘는 참인 명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적혀 있다면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없어. 왜냐면 미지수가 포함됐지. 이 x라는 자리에 내가 1과 2랑 4를 넣으면 얘는 참인 애가 되는 거고 1과 2과 4가 아닌 다른 애 0, 0, 3, 5 이런 애들 넣으면 거짓이 되는 거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거는 명제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야. 그럼 또 다른 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얘 또한 x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얘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 푸는 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혹은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자, 이 말은 x에 마이너스 1과 4를 넣을 때는 참이 되는 거고 얘네가 아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거짓인 식으로 바뀌거든? 그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건 명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명제가 아닌 애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은 문자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돼.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조건이 아니라 명제인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 잘 생각해야 돼. 문자가 있는데 명제인 경우. 첫 번째, 항등식일 때.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항등식이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거니까. 그럼 x끼리 전부 다 모으고 숫자끼리 전부 다 모으면 0은 0의 형태로 정리가 되거든. 자, 0은 0이라고 적혀 있으면 얘는 참인 등식이잖아. 무조건 참이지. 항등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항상 참인 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겼는지 확인 먼저 하기. 만약에 똑같이 생겼으면 참인 명제인 거고 다르게 생겼으면 걔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인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조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조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다고 칠게. P라는 조건은 X는 2이다. 그리고 Q라는 조건은 X-2의 제곱은 0이다. 자, 얘네 둘 다 그냥 조건이거든? 왜냐면 얘는 X자리에 내가 2를 넣으면 참인 말이지만 2가 아닌 숫자를 넣으면 거짓인 문장이지. 그러니까 얘 자체만 봤을 때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x에 2를 넣으면 참이지만 2가 아닌 애를 넣으면 거짓말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얘 또한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조건 P와 Q를 연결하는 거야. P이면 Q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 짓는 거지. 한 명을 가정 자리에 두고 다른 한 명을 결론의 자리에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x가 2이면 x-2의 제곱은 0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지. 얘네 둘을 연결한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참이 돼버려. x가 2이면 2라면 그럼 2를 넣어 본다면 뒤에 있는 식이 등식이 돼버린다. 참인 등식이 돼버린다. 그럼 얘는 참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명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나와 있으면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 지어버리면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그럼 걔는 명제로 바뀐다는 거야. 그 다음 배운 개념이 부정에 대한 거였어. 부정. 부정하는 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예를 들어 10은 2의 배수다 라는 걸 부정해봐. 10은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지. 제일 마지막에 그 반대가 되는 걸로 아니야 라고 부정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호화 시켰어. 어떤 명제 P가 있다고 칠게. 근데 그 P를 부정하면 기호로 표현할 때 이렇게 앞에 물결을 써서 표현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부정, not P다 라고 말을 하면 돼. 앞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 부정이 나올 때마다 not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그냥 부정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집합의 개념으로 와볼게. 집합. 우리 아까 전에 위에서 요거 할 때 자, 얘는 명제다. 얘네는 조건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정해져 있지 지금. 1, 2, 4. 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모은 애를 진리집합이라고 해. 얘도 이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애는 마이너스 1과 4란 말이야. 걔네를 모으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명제나 조건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조건으로 가볼까?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할까? x x-1, x-3은 0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0과 1과 3이라는 원소가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조건을 부정하라고 했어. 등식의 부정은 이거지. 얘네를 계산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집합으로 쳤을 때는 얘네 말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집합에서 부정의 개념은 여집합이야. 부정.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부정해봐 하면 A 뺀 나머지를 뜻하는 거야. 자, 부정은 물결 모양이랑 낫이라는 거랑 여집합 개념만 기억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거. 또는 그리고. 우리 이거 집합에서 많이 했었어. 집합에서. 또는은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연결한다는 거. 그러면 뭐 또는 뭐를 부정하라 라고 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가면 돼. 또는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으로 먼저 표현한 다음에 부정을 했으니까 여집합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를 만족하는 애를 다 모아 하면 교집합을 모을 텐데 걔를 만약에 부정해 라고 하면 여집합 붙이는 거. 그러면 센 문제 유형 5번부터 한번 이어서 해볼게. 발레라는 말은 이게 거짓임을 증명하는 원소를 모으는 거야. 예를 들어 3의 약수이면 10의 약수이다 라고 적혀 있어. 3의 약수는 1과 3인데 10의 약수는 1, 2, 5, 10이지. 자, 3의 약수이면 무조건 10의 약수이래. 그것을 맞는 말이 아니잖아. 얘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원소가 3이지.
3은 10의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를 발레라고 부르는 거야. 이 애를 거짓임을 증명하는 예시, 반대임을 증명하는 예시해서 발레야. 그러면 797번 한번 볼게. P이면 not Q이다. 자, 집합의 개념에서는 여집합으로 표현하겠어. P이면 not Q이다. 그러면 P이면 not Q이다. 집합에서는 부분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지. 자, 얘가 거짓임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P라는 애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지.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Q가 아닌 애들 다 모아라 하면 A, D이거든. 자, 얘가 얘한테 속한다를 거짓말이라는 걸 알려주는 애는 B야, B. 왜냐면 A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B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B가 거짓말인 걸 대표적으로 증명해주는 예시가 돼버리는 거지, 발레. 798번도 한번 볼게. 20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럼 2의 배수 2, 4, 6, 8, 10, 12, 14, 16, 18. 3의 배수 3, 6, 9, 12, 15, 18. 자, 2의 배수면 무조건 3의 배수래.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얘네는 다 3의 배수가 아니란 말이야. 얘네가 전부 다 그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되는 거야. 자, 799번도 뭐이면 뭐이고 뭐이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합으로 표현을 해주자. not P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면 not Q, Q의 여집합 이고 그리고 교집합 R. 자, 우리 가정과 결론이 연결되는 거. A이면 B이다가 참이 되려면 A가 B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 아니면 A와 B가 같아지거나 결론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분집합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럼 P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얘네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지금 이 주어진 명제를 집합으로 표현한 방법이야. 근데 얘가 거짓임을 보여야 된대. 거짓임을.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A 집합과 B 집합이 있어. A이면 B이다가 거짓말이지 지금. 왜냐면 A에 있으면서 B에 들어가지 않는 이 부분이 있잖아.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지. 그럼 그 발레 집단을 봤더니 결국 차집합이야. A에서 B를 뺀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곳은 차집합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차집합을 찾아주는 거야. 얘 빼기 얘를 하는 거야.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 우리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배웠어. 교와 여를 표현하기로 했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하기로 했어. 그러면 얘 우리 정리할 수 있잖아. 드모르간 배웠지? 다 집어 넣어주기. 그러면 P 여집합, 교집합, Q 합, R 여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얘와 똑같은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얘와 똑같은 애. 자, 우리 네모 빼기 세모는 네모, 교, 세모, 여잖아. 크게 보면 네모, 교, 세모, 여집합이거든. 교환 법칙 할 수 있으니까 자리 바꾸기가 가능해. 그럼 결국 네모에서 세모를 빼내로 표현해도 되지. 네모에서 세모를 빼내로 표현이 된 거야.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조금 복잡하니까 지울게. 800번 한번 같이 보자. 800번. 두 조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는데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럼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 자, P의 여집합이 Q에 속한다라고 적을 수 있지.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럼 얘가 거짓임을 보여줘야 돼. 자, 우리 P의 여집합을 먼저 표현해보자. 수직선에. P가 얘니까 P의 여집합은 얘 반대말이야.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거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 반대니까 등호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가 P 여집합. 그러면 Q라고 하는 거는 4보다 작거나 여기지. 그리고 K보다 크거나 K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K가 이렇게 있을 수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지금 모르는 거야. 얘는 계속 움직이게 될 거야. K랑 같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색칠된 애가 파란색 색칠되는 애한테 완전 들어가줘야 되는데 완전 들어가주면 참. 근데 얘가 거짓이 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K라는 애 입장에서 일단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치? 5가 돼도 되는지도 확인해 볼게. 5가 돼도 되는지. 내가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빨간 곳에는 5가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있지. 근데 파란 곳에는 5가 원소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게 말이 돼. 그치? 그럼 K라고 하는 애가 5여도 되는 거야. 5여도 되고 5보다 큰 수이기만 하면 돼. 그치? 5보다 큰 수이기만 하면 아까 이렇게 돼버려도 얘가 거짓이 돼버리니까. 근데 정수인 발레가 5분이라는 말은 얘가 만약에 7 이렇게 적혀있다고 치자 K가. 그러면 거짓인 부분에 있는 애가 5도 있고 6도 있게 되는 거야. 5만 있겠다는 말은 이 K라는 자리에 6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K가 5보다 크거나 같거나 6보다 작구나 라고 해야 돼. 자, 이거 다시 정리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다음 얘도.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는 게 참이래. 그러면 얘를 그냥 그림으로 바로 표현을 하면 돼. P의 여집합이라는 애가 Q 안에 들어가네. 이렇게 표현을 해. 왜냐면 참이니까. 거짓인 게 어려운 거지 우리 참인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지. 자, 항상 옳은 거 찾아래. Q가 P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P가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가 아닌 애가 여기잖아. 그러면 P는 얘 반대니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구간 있지. 이 빨간색이 전부 다 P인 거야. 왜냐면 여집합을 한 번 더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볼게. Q라는 애가 Q는 노란색이지. 노란색이 빨간색 안에 완벽히 들어간다. 다 틀렸지. 자, 얘는 P, 빨간색 부분이 Q를 뺀 나머지에 다 들어간다. 틀렸지. Q를 뺀 나머지가 P 안에 들어가는 거겠지. 반대로 해야 맞는 말이지. 틀렸어.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의 교집합 존재해. 여기 도너츠 부분. 얘도 틀렸어. 자, 4번에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전부 다 합하면 결국 전체 부분을 색칠하게 되지. 얘가 맞는 거겠지. 자, 빨간 애에서 노란 애를 빼래. 그럼 존재해. 여기 겉에 있는 빨간색 색칠된 부분. 그러니까 얘도 틀렸지. 참이라고 적혀있으면 무조건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돼. 얘는 이미 그림으로 표현돼 있어. 그럼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 Q가 P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Q가 P 안에 완전 들어가 있네. 그럼 얘는 참이야. 자, Q가 R 안에 완전 들어가 있네. 얘도 참이지. 얘는 식으로 표현해야겠네. P 여집합이 Q 여집합에 들어가 있대. P를 뺀 나머지 색칠 먼저 해볼게. 그리고 Q를 뺀 나머지 훨씬 크지. Q를 뺀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지. 얘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자. P를 뺀 나머지가
R을 뺀 나머지 안에 들어가야 된대. P를 뺀 나머지가 R을 뺀 P를 뺀 나머지 색칠 잘못했네. 다시. P를 뺀 나머지가 R을 뺀 나머지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지. 빨간색 덜 칠해 부분 있잖아. 얘가 아닌 거겠지. 자, 5번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돼. R의 여집합 여기야. 근데 Q의 여집합은 엄청 커. 다 들어가지. 파란색이 빨간색 안에 다 색칠돼 있지. 얘 참인 거다. 자, 803번. 얘가 성립한다. 그럼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해볼게. P에서 Q를 뺀 부분. 여기지. 이 반달. 이 반달 안에 R이라는 애가 다 들어가 있대.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려보면 돼. 얘 자체가 참이 되게 하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항상 참인애 찾아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집합으로 표시한 다음에 색칠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기역은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대. Q를 뺀 나머지가 요렇게 있는데 걔 안에 P가 다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틀린 거야. 리은에서 Q가 R을 뺀 나머지에 다 들어간대. R을 뺀 나머지 색칠해보면 거기에 Q가 다 색칠되거든? 맞는 거야. 디귿에 P가 R 안에 들어가야 된대. R이 P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틀렸지? 자, 리을에 R이 P 안에 들어간다. R이 P 안에, 이거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미음에 R이, Q 뺀 나머지에 들어가야 돼. Q를 뺀 나머지 색칠을 해보면 그 안에 R이 들어가 있지. 얘 참인 거야. 얘네 세 명이 참인 명제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돼. 오히려 유형 5번보다 유형 6번이 훨씬 쉬운 거야. 유형 6번 804번 남아있는 것 좀 볼게. 자, 8 이하의 자연수 중에 조건 P, 조건이 나오면 진리집합을 모아줄 수 있다 했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값 2, 4, 6, 8이 P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었던 거야. 그러면 명제가 참이 되게 하고 싶어. 명제 P 여집합이 Q 안에 들어간다가 참이 되고 싶은 거야. P 여집합의 원소도 우린 구할 수 있어. 얘 반대니까 홀수만 적으면 되지. 1, 3, 5, 7. Q라고 하는 애는 어떤 집합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얘를 반드시 원소로 들고 있어야 돼. 그럼 1357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이미 결정권이 끝났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나머지 2, 4, 6, 8인 애들 있지. 2가 여기 있어도 돼. 왜냐면 얘 안에 얘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Q라는 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우리 선택권이 있는 애들은 항상 두 가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얘네가 결정을 다 끝내야 일이 끝난다고 했어. 16가지 경우가 있지. 부분집합 개수 16개라고 적어주면 된다. 자, 유형 7번까지 일단 이번 영상에서 할게. P, Q. P가 Q 안에 들어가고 싶다. 참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럼 P 진리집합 일단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절대값이 나왔지. 우리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하면 거리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로 바로 연결할 수 있었어. 그러면 P라는 애도 x 빼기 k 절대값이 3보다 작다니까 x 빼기 k 자체가 마 3과 3 사이 내로 연결하면 되고 내가 궁금한 건 x의 범위이기 때문에 모든 덩어리에 k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 x만 남고 얘는 이렇게 표현되고 얘는 이렇게 표현. 결국에는 p라는 조건을 정리하면 이런 범위가 돼. q는 이미 나와 있고. 그럼 수직선의 표현을 해볼게. P가 Q 안에 들어가야 돼. Q가 이미 나와 있으니 Q를 먼저 표현할게. 마이너스 2 색칠하고 6까지 색칠하고 얘가 Q인 거야. P는 뭔지 모르겠어. 미지수인데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뚫려 있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P가 온전히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참이거든.
요렇게 있어도 참, 요렇게 있어도 참.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 참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거짓말이 되지. 왜냐면 P가 Q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라는 애가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 3 더하기 K라는 애는 얘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랑 같아져도 상관없고 왜냐면 여기는 뚫려있고 여기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3 더하기 K라는 애는 6보다 항상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같아져도 상관없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파란색에는 등호가 없고 빨간색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빨간색이 훨씬 큰 애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도 등호. K의 범위 정리되지. 그럼 K는 얘 넘어가서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얘 넘어가서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 2, 3만 되는 거잖아. 자연수 K 개수는 3개. 자, 806번 하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기. 807번 볼게. 807번에 P는 마이너스 1에서 3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파란색이 P야. 그 다음에 빨간색이 Q. Q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초록색이 R. R도 뭐 B보다 크거나 같다래.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어야 돼. Q가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P는 R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럼 P와 Q의 관계부터 보자. Q가 더 작아야 된다. 빨강이가 더 작아야 돼. 그럼 빨강이가 파랑이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 쭉 연장선 있을 거잖아. 내가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빨강이가 파랑이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빨강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완벽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겹쳐져도 상관없겠지. A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다 상관없어. 그럼 A는 아무리 작아봤자 5라는 숫자여야 되고 5보다 큰 숫자면 다 상관없는 거야. A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늘 된다. 자, 그러면 초록색 가지고 또 비교해 볼게. 이번에는 R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초록이 안에 파랑이가 완벽히 들어가 있어야 돼. P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초록이 안에 다 들어와야 돼. 적어도 이런 식으로 파랑이를 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B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지만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안 되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야 크게 색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A와 B의 부등호, 그러니까 범위가 다 나오는 거야. A의 최소값. A는 아무리 작아도 5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럼 최소값이 5. B는 아무리 커봤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지. 둘을 합하면 답은 4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08번. 절대값 비호 나오면 부등식을 먼저 표현부터 하기. 근데 문제를 봤더니 얘가 참이 된대. P가 참인 게 아니라 자, Q 여집합이 P에 들어가는 게 참이다. 근데 Q라는 건 범위가 이미 나와 있거든.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에서 범위 설정할 수 있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2차 부등식은 항상 2차 함수 그려서 판단해야 되지.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6, 2. 이 2차 함수를 그린 뒤에 얘는 y는 0이니까 x축을 의미하는 거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결국 x 범위가 마6에서 2 사이지. 자, q의 범위가 마6에서 2 사이니까 q의 여집합은 마6보다 작거나 같고 얘 반대말이야.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q 여집합이야. 그럼 q 여집합이 온전히 P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P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아무리 작아져봤자 겹쳐져야 돼. 그럼 이제 P 범위를 정리해 볼게. x 빼기 1이 우리 다시 또 절대값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정리해봐.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5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아예 5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지. 그럼 얘 보자마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k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 x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x 한쪽으로 몰아야 돼. 또는 요렇게. 자, p는 얘였던 거야, 얘. 그럼 요렇게 해서 여기가 k 플러스 1 요렇게 해서 여기가 1 마이너스 k인데 1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6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져도 상관없어. 부분집합이니까. 그리고 k 플러스 1은 2보다 지금 왼쪽에 있지. 왼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져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얘 2고 얘 2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k 범위 찾으려면 뭐 얘 넘길게. 마이너스 7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k는 7보다 작거나 같고 얘 1 넘기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방금 한 거 k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지. 그러니까 양수 k의 최대값은 1이라고 적어야 돼.